중에 어떤 암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뭐 고혈압 환자가 집에 있는지, 갑상선 질환 환자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면 그 사람의 환자의 과거와 현재의 어떤 진단명들, 어떠한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어떤 처치를 받아왔는지, 혹은 지금 뭐 어떤 약물을 받고 먹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아니면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이런 엑스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했던 경험들이 있는지, 뭐 왜냐면 엄청난 어떤 체력 소모, 단백질 소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영양 상태 결핍이 나타나는지, 뭐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기초 대사하는 그런 정도가 확연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영양 결핍, 그러니까 식이조사나 아니면 실제로 생화학적 검사, 그 주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지, 우선은 일단은 질의응답 형태로서 대면으로 물어보고, 이제 정확한 그 수치는 그 생화학적 검사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런 임상 징후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심리 사회적인 측면으로 뭐 사회적으로 보조를 받는 형편인지,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구당 그 월 소득,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런 거에 의해서, 이런 SES에 의해서, 사회 경제적인 지표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 먹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질 좋은 식품,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먹게끔 영양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었죠. 그다음에 무기물 결핍,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징후나 증상 같은 것들하고 또 고려를 해야 되고, 혹시 뭐 수술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과거에 어떤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질환이 나타난 적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복용하는 약물하고 영양소, 왜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고혈압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을 하게 되면 뭐 골다공증이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일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결핍으로 알려진 징후나 증상, 뭐 이런 것들 고려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영양소 결핍,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 온 거죠, 과거로부터. 그래서 결핍 기전들 중에서, 그러니까 어떠한 것으로부터 영양소 결핍이 나타났는지, 그러니까 섭취가 제대로 안 됐었던 건지, 아니면 섭취는 했는데 이런 약이나 감염이나 뭐 다른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한 거 했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됐었던 건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어떤 대사가 제대로 안 돼서 몸 안에서 그러니까 효율이 낮아졌었던 건지, 뭐 아니면은 뭐 알코올이나 혈액 손실, 뭐 이런 것들, 뭐 외부적인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은 감염으로 인해서 이제 배나 어떤 폐 주변에, 이런, 나도 능막천자 해본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감염이 됐을 경우, 혹은 나처럼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이제 이런 백혈구나 관련된 면역 세포들의 작용에 의한 그 부산물로서 그러니까 체액이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런 나 같은 경우에서는 폐 주변에 그런 세포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플루이드라 그래요. 이런 액체 같은 것들이 그 폐 주변에 원래 존재하는데, 그게 갑자기 많은 양이 작용을 했을 경우에 그 액의 양이 확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좀 이렇게 답답해지고, 그런 되게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초음파 통해서 액체의 양이 이제 하얗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양을 이제 등에다가 바로 꽂아, 등에서 폐 부분을 초음파로 딱 체크를 해, 사인펜으로 등에 체크를 한 다음에 큰 주사바늘 등에다 꽂은 다음에
그 부분, 폐 주변에 있는 그 부분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쭉 뽑아내거든요. 그럼 그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다시 숨쉬기 편해지고 뭐 이렇게 되게 돼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당뇨나 설사, 뭐 이런 거, 배농,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한 그 고름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 그 다음에 신장 증후군 혹은 신장 질환으로 인한 이런 투석 실시하는 경우, 이럴 때는 영양소 제대로 먹더라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먹더라도 체내에서 손실이 많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이런 마찬가지로 갑상선 기능 항진 같은 것들 아무리 많이 먹어도 기초 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엄청난 기초 대사량 때문에 영양소가 빨리빨리 소모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리적인 요구,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생애주기 시간에 기억나죠? 아주 폭풍 성장을 하는 영유아기라던가 청소년기에 이런 성적 성숙이 일어날 때, 혹은 임신이나 수유를 하는 이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엄청난 혈액이 투여가 되고, 뭐 엄마가 갖고 있던 칼슘이나 철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아기한테 많이 뺏기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뭐 수술, 화상, 뭐 감염으로 인해서 온몸에 어떤 독성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폐혈증, 이런 경우들, 체내에서 엄청나게 그 에너지 대사를 왜냐하면 손상에 대한 복구를 하려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평소보다 훨씬 기초 대사가 느려나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에너지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직 저산소증, 이럴 때 왜 높은 산에 가게 되면은 그럴 때도 체력 소모가 훨씬 어렵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지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흡연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흡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산화적인 세포가 받는 손상을 복구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소모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흡연하게 되면 우리 몸에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핍 기전에 의해서 이제 의심되는 결핍 영양소들,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근거들이 있는 거를 이제 교재에 나열을 한 거고, 알코올 중독을 하게 되면 엄청나죠. 전체적인 총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포들, 단백질, 그 다음에 특히 이런 비타민 B군들은 우리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어떤 조효소 역할을 해준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에서 알코올 해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간에서 대사를 하는 이런 효소들이 다 알코올 대사하는 데 쓰이고, 에너지 대사하는 데 쓰일 수가 이제 쓰이는 그 투입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더 많은 효소들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활용이 되게 되면서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될 수 있게 되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과일이나 채소, 뭐 유제품, 뭐 난류, 뭐 이런 것들, 육류, 이런 거 제대로 먹지 않게 되면 단백질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이런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식이섬유와 변비 혹은 치질, 그다음에 대장에 있는 개실, 이런 것들 서로 연관관계 있었다고 우리 영양학 개론 시간에 다룬 적 있었죠. 그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식품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 뭐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총 에너지나 뭐 전반적인 어떤 영양소들이 결핍된 상태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영양 판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부적절한 흡수, 아까 약물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약물들은 여러 영양소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섭취를 잘 한다 하더라도 흡수가 차단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약물들은 여러 복잡한 몸 안에서 어떤 작용 기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작용 기전이라 함에 여러 가지 단백질이나 비타민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러니까 잘 먹게 되더라도
걔네가 다 블락킹이 된다 그래요. 이런 걸 차단이 되는 거를. 우리 세포가 영양소 흡수를 하는 거가 다 차단이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용을 제대로 못할 때 이런 영양소 결핍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뭐 설사를 하거나 체중 감소가 있거나 아니면 지방 섭취 혹은 간에서의 지방 대사들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서 지방이 변으로 나오는 지방변,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보면은 얘네들은 다 소장이나 대장에서 어떤 흡수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비타민, 특히 이런 애들과 전반적인 에너지와 단백질, 그다음에 이런 대사에 필요한 아연, 마그네슘, 이런 애들, 그다음에 체내에 저장돼 있던 칼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감염이란 말 자체는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특히 이런 비타민 B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런 보고들이 있어요. 뭐 수술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B군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이런 위 흡수랑 비슷하게 이런 몸 안에서의 어떤 체내 이용률이 감소되는 현상으로 이런 약물들 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거, 특히 이런 손실의 증가의 상태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결핍이 많이 되냐면 특히 이런 단백질이나 아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연이 뒤에서 우리 생화학적 검사 그 파트에서도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에너지 대사에 그런 효소들을 그런 도와주는 역할들을 아연이 하기 때문에 생체 대사,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의 이런 호르몬들 관련돼서 호르몬, 효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죠. 뭐 전해질 같은 것들 설사할 때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다음에 뭐 발열작용, 갑상선 기능 항진, 이런 거 다 기초대사량하고 연결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총 에너지가 이제 많이 감소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체내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고, 아까 비타민 C 얘기했지만 뭐 흡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반되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다음에 임상력과 함께 이제 식사력, 과거 식사의 그런 히스토리들,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아주 상세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단순히 식이 섭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상황들, 뭐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약물 복용 상태라던가 아니면 생활 환경들, 뭐 이런 것들 보면 체중 변화부터 시작해서 평상시 어떤 패턴으로 식사를 하는지, 식욕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병증하고 질환하고 연관이 될 수 있죠. 포만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위장 장애는 없는지, 이런 씹는 치아 같은 상태는 또 어떤지, 그 다음에 이런 선호도 같은 것들, 기호도,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입맛 같은 건 뭐 예를 들면 뭐 입덧을 한다거나 이런 때들, 그다음에 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들 피해야 하니까 회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었죠. 그다음에 뭐 건강관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다 SES하고 관련되겠죠. 그다음에 뭐 배변 습관, 이런 것들, 뭐 장내 미생물 같은 것들도 요즘에는 검사를 같이 하기도 해요. 좀 비용이 아직까진 비싸지만. 그다음에 뭐 이런 생활 환경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SES랑 연관을 할 수 있는 거고, 간식 같은 것들 마찬가지로 뭐 고지방 식이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겠죠. 고지방, 고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다 체내 지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특히 청소년기, 아동기 이럴 때 치아 부식 이런 것들하고 연결도 또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먹는지 아니면 뭐 알코올, 뭐 약물, 그다음에 뭐 무리한 다이어트나 뭐 폭식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수술이 있는지 만성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어떤 한 가지 팩트만 고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스스로 이제 이런 조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80세 이후 노년들한테 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부실한 식사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체중 감소 혹은 질환의 중증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게 다 상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메스꺼움, 구토 이런 거 질환에 의해서 혹은 임신 상태나 뭐 이럴 때 특이한 케이스인 경우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겠죠.